우리 면역력의 90%도 다 장에서 있고, 소화불량, 배탈 많이 나시는 분, 잘 체하는 분들,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산을 내뿜은 다음에 움직여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소화 기능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소금을 부족하게 먹었다든가 탈수 현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위산이 강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위산을 내뿜게 되고 괄약근은 힘이 빠져가지고 느슨해져요. 아침 벌어진 대로 역류해서 또 있는 부분은 아프게 느껴지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장 건강에 되게 좋은 운동이 있대요.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거는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자혁명의 저자 조환경입니다. 저는 기능의학을 하니까 장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기승전장 그래가지고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거저것 검사를 하다 보면 장 문제가 꼭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면역력의 90%도 다 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 자체가 흡수란 말이죠. 근데 그냥 막 흡수하면 각종 안 좋은 것들, 독소가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산도 강하게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살균의 효과도 있단 말이죠. 이것들이 장에서 다시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아무거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장내 환경, 장내 미생물들, 그 안에 이제 장벽이 나오는데, 그 장벽도 건강해야겠죠. 장벽이 정확히 제 기능을 하고 틈이 없어서 원래 우리가 소화하기로 되어 있던, 흡수하기로 되어 있던 영양소들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장에 균열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직 소화가 덜 된 커다란 단백질들이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큰 단백질이 들어가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세균인 줄 아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항체를 만들겠죠, 우리 몸이. 나중에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 다 공격하는 거예요. 비슷한 단백질이 근데 우리 몸에 얼마나 많아요. 관절을 공격하기도 하면 관절염이 되는 거고, 피부를 공격하면 아토피가 되는 거고, 이제 그걸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르거든요. 면역이 외부로부터 온 걸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공격하는 거.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면역력의 90%를 차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장이 우울증이나 뇌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는 장뇌축이 발견이 되고, 우리가 우울증 환자들이 세로토닌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로토닌을 다시 재흡수하거나 세로토닌 자체가 모자라기도 하고,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대부분이 장인 거예요. 세로토닌은 뇌에서 사용되지만 만들어지는 곳은 장인 거죠. 그러니까 장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증도 더 심할 수 있는 거고, 몸에 각종 염증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건선이나 피부염이나 여드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누수 같은 자가면역 질환들은 젊은 층에서 오히려 더 많죠. 유해균과 유익균,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죠. 식이섬유나 충분한 지방 같은 것들은 오히려 덜 먹게 되고, 유해균들이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들만 먹게 살게 되니까 유익균들이 먹이를 우리가 충분히 안 줘서 줄어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유해균이 늘어나는 거예요. 유해균에 먹이를 주지 않더라도. 그래서 음식에 의한 것들이 가장 크다고 보는 시각이 크죠. 장 건강에 되게 좋은 운동이 있대요. 누워가지고 발끝을 치는 운동을 의사가 환자한테 시킨다고 하니까, 이렇게 치는 게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하체에서 오는 이 근육,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다리를 치는 게 허리 부분에 있는 척추를 움직여가지고 척추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똑같이 상경추나 경추 부분에 어그러짐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자율신경들이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자율신경들이 잘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소화가 잘 되고, 이제 이러는데 위쪽에 있는 소화 기능이나 심장, 폐 뭐 이런 것들은 자율신경이 윗부분에서 나오고, 장이나 이쪽에서는 척추 쪽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자극을 주고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다리치기 운동이 있다 그래요. 이게 소화하는 데나 장 건강에도 되게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불량, 배탈 많이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잘 체하는 분들,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는 분들, 대부분의 경우 스트레스죠. 현대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계속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서는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위 벽을 살살 긁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딴 데서는 이제 마찰을 느끼면 뭐가 닿고 있구나, 간지럽다, 따갑다, 차갑다 이렇게 피부는 느끼지만, 위는 그런 센세이션을 다 느끼면 너무 강렬하겠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음식이 닿는 거를 느끼는 정도거든요. 식감이 근데 일어나면 그때부터 자율신경에 의해서 위산을 내뿜은 다음에 움직여서 음식물을 잘게 분해하는 소화 기능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신호를 못 받는 거예요.
급체한 느낌이 나는 거고, 아니면 소화가 충분히 강한 산을 내뿜지 못하는 내 몸의 환경, 소금을 부족하게 먹었다든가 탈수 현상이 있다든가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이러면 위산이 강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위산을 내뿜게 되고, 너무 많은 위산이 나오다 보니까 괄약 끄는 힘이 빠져가지고 느슨해져요. 마침 벌어진 대로 역류해서 식도 있는 부분은 아프게 느껴지는 이제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소화가 안 되는 그 모든 증상들은 다 긴장성에 의해서, 교감신경의 항진에 의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스트레스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노화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우리 과정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죠.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고 오래 쓰다 보니까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이른 나이에 몸이 은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삶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화라고 하는 과정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수 있느냐, 비참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르거든요. 당연히 노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오르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현대의학이 정한 120에 80, 이 혈압을 모든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적용,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분들 나이에서는 그 혈압을 가지고는 혈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도 경직돼 있고 혈관의 근육도 힘이 없어서 심장만 혼자 피를 돌리는 게 아니라, 심장이 피를 짜냈을 때 혈관이 같이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 많은 압력을 통해서 피를 돌려야 이제 몸 구석구석까지도 산소나 이런 것들이 다 공급이 되는 건데, 그걸 비정상이라고 여기고 나이가 80인 분한테도 120으로 유지를 하려 그러면 때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정상 혈압의 기준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학회마다 달라요. 내과에서는 120에 80이 정상이라고, 가정의학과에서는 140에 90도 정상으로 보고, 약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나이가 드시면서 고혈압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대사 질환이 생기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치료의 대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노화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가장 실천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당뇨는 혈관이 노화되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소식입니다. 음식을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내 몸이 계속 그거를 빨리 처리하면 빨리 늙어버리는 거예요. 간도 늙고 혈관도 늙고 다 빨리 써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내 부신이 막 콜티졸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보내면서, 그러면 더 빨리 늙는다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내려놓는 마음적인 심리적인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식을 가지고 내가 혈관이나 간이나 다른 장기를 막 다 써버리고 일찍 써버릴 거냐 천천히 쓸 거냐, 이것도 노화의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 빨리 늙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살찐 연예인들이 살 쫙 빼고 헬스하고 초콜릿 복근이 되고 단기간에 살을 뺐을 때 얼굴에 노화가 왔네,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 단기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몸은 빤히 있으면 늙는다고 생각하는데, 몸의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장기와 달리 관절이나 심혈관계, 심장 박동, 운동을 통해서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은 써줘야 계속 쓰는 거고, 안 쓰면 빨리 늙어요. 오히려 오십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음식을 우리가 입에 넣어주느냐, 어느 시간에 얼마만큼 넣어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리고 운동도 중요한 것 같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 관심이 많은 거는요, 스트레스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숙제죠.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잘 챙겨 먹으면서도 아픈 분들이 많고, 운동을 하면서도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나마 그 스트레스를 생리적으로 풀어주는 게 운동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실제로 나한테 벌어질 일보다는 상상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 걱정을 미리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생존에 되게 중요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옆에서 뭐가 바스락거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느긋하게 나 스트레스 안 받아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잡혀 먹었겠죠. 우리는 되게 힘이 약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뭐가 바스락거리면 긴장하고 놀래고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열심히 도망가면 뛰어야 되는데 뛰지는 않으면서 바스락거리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이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5%도 안 되고 90%는 머릿속에서 상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몸에서 나타날 때 콜티졸이 나오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우리 몸이 준비할 때 몸은 진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는 효과가 나타나는 건데 엉뚱하게 자꾸 가짜 경보음을 울려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가 그래도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생각하실 수가 있죠. 하지만 예비를 하는 거랑 걱정을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서로 다른 건데 이거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건강을 걱정을 해가지고 뭐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뭐 나라에서도 염려부 장관을 뒀겠죠. 근데 그런 게 걱정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하는 게 없고 내 몸의 건강만 해치니까 세상을 마음 편한 사람이 제일 건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은 좀 들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한데 그만큼 마음가짐도 되게 중요하구나.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